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머스크 트럼프 공식 지지, 테슬라 주가 2% 급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피격 직후 그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자 테슬라의 주가가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3일 자신이 소유한 SNS X를 통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12년 선거운동 도중 총격을 받았지만 거의 1시간 동안 연설을 계속한 루즈벨트를 언급하며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테슬라가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되어 전 거래일 1.78%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월 수출입 물가 오름세로 전환, 환율 상승 여파.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380.13원으로 전월보다 1.1%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6월 수입 물가지수는 5월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하다가 5월 하락했으나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수출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9% 올랐습니다. 수출 물가지수 역시 5월 0.6% 하락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 물가지수가 실질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았으나 환율 상승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25% 넘게 뛴 은행주, 주주 환원, 신뢰가 관건. 올 들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에 은행주가 25% 넘게 뛰었습니다.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터라 추가 밸류업 지원이 나와도 추가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하반기 밸류업 정책이 이어지고 은행이 주주 환원책을 내놓으면 상승 여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에서 상승 흐름에 대한 증권가 기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주의 추가 상승을 위해선 은행들의 주주 환원 강화 계획이 실제 이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STS 중공업 인수, 선박용 엔진 시장 입지 강화.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에 STX 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3년간 경쟁사의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을 실시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인수를 통해 대형 엔진 생산 능력 확대, 주요 부품 경쟁력 강화, 영업 시너지를 통한 수출 확대 등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HD 한국조선해양은 STX 중공업의 독립 경영체제 및 친환경 엔진 기술을 지원하고 이중 연료 엔진, 디젤 엔진 등 제품별 생산 라인을 전문화해서 공정 효율화를 이뤄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 목표치에 달성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CME 패드워치상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트럼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피습 이후에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서 트럼프와 관련이 있는 가상화폐 혹은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어제 양 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강보합이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빼고는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알렸죠. 저도 뿌듯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판매량이 엄청 좋았나 봐요. 애플을 드디어 이겼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 1위에 등극하면서 어제 2% 상승 보였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모바일 관련 중소형주들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려되는 모습은요. 온통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여기에 또 지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어제 저는 정말 조금 놀라웠던 게 이 와중에 지금 남북경협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뭐 인디에프나 자연광경 등등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남북경협주가 올라간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배님들 남북경협주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시는 거는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또다시 김정은과 손잡고 사진을 찍는다 이런 모습들을 또 생각을 하신다면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냉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남북경협주에 지금 그냥 단순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이 빠르지 않은 저와 비슷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2분기 실적이 숫자가 찍히는 종목,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 얘기 드리는 이유,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원전 갔다가 남북경협주 갔다가 어제 또 GS건설 갑자기 12% 이상 급등하는 모습,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이렇듯이 지금 순환매가 빠른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리게 되면요. 정상적인 시장이 왔을 때 또 손가락 빨면서 그걸 바라보는 모습을 또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시장에 연말에 따뜻한 동남아 가셔가지고 휴가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순환매 속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되고요. 건전한 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찍히는 2분기 실적주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요즘에 공모주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어제 또 제약바이오 한 종목이 공모를 해서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도 많은 환상을 가지고 뛰어드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프트업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에는 2분기 실적, 그다음에 3, 4분기까지 실적에 보장된 건전한 종목 투자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규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미리 주셨던 승부주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다행입니다. 이제 네. 메커스 종목 우리 또 비메모리 반도체 IP 기업이죠. 또 메커스가 좀 바닥권에서 살짝 움직이는 모습. 아직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또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AS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 메커스 지금 자리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재미있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많은 자리를 지켜가지고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다. 즉 여기서 바닥은 잡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로 이렇게 튀어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비록 역배열이지만은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는 조금의 시간을 줬을 경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거래량들 여기 몰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많은 분들이 쌍봉 만들고 나서 뭘 하겠냐 그러시는데 절대 이 종목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튀어오르고, 자, 여기서 기다리는 자리예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 자리가 뭐다? 바로 기다리는 자리다. 자, 그래서 한번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급등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좋은 수익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관련된 메커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핸드폰 판매량 순위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갤럭시 24가 판매량이 올랐다라는 기사 속에 메커스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원전주가요. 지금 뭐 체코 원전 수주도 있지만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웃음이 나옵니다. 하도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후보가 이제 나는 비싼 전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정책 속에서 지금 원전주들이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이 어제 장 초반에는 좀 급등하다가 좀 눌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지 또 내일 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발표 우리나라가 채택이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매도를 해놓고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한전 기술.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기술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특히 시총이 큽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3조 원이 넘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조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 어제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9% 이상 올라갔죠. 거의 10% 근처까지 올라간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충분히 전 고점 8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좀 더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자리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위로 상당히 상방은 상당히 열려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84,000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조금 겁이 난다. 이제 조금 겁난다 이러시면은 여기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30에서 50% 정도 우선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78,000원대에 여기에서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조금 요 자리가 만약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때 조금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기술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한전산업 같이 약간 그 튀기 좋아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단가제 약간 단기 투자 즉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는 장기로 봤을 때는 한전기술 꾸준히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가 우리 초반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의심을 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조선주가 정말 이제 백고동을 울렸고요. 이제 순항 중이고 이제 20만 원대까지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나 사이클이 돌아오고 정배열 초입에서 물려라라는 격언. 지금 정배열 초입에서 이제 순항 중인데요.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우선은 목표가는 돌파를 이미 했고 그다음에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중간에 한번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잠깐 보면은 자, 요 자리 지금 현재 보면은 17만 9,400원 그러니까 18만 원대 근처죠. 요 근처에서 한번 저항대가 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요 자리에서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요 자리가 약간 조금 공백이 있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자리가 18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정도는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DSM이 즉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쌓여있는 그 노하우 특히 이제 그 수리조선으로서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슈퍼사이클에 들었을 때 수리조선으로 인한 실적도 상당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조선주 흐름 너무 좋죠. 또 슈퍼사이클 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가의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 외에서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자리하고 있을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네오리진, DGI, 3기 EV, 유진로봇, 대한유팜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보로노이가 미국 FDA 승인 자진 취소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했는데요. 반면 상승 종목 안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이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보인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3기 EV 한번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3기 EV. 3기 EV가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3기 아메리카 중공하고 그다음 2차 전지 수혜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 관련돼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주 전형적인 낚시바늘 패턴이라 부르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패턴에 지금 걸렸거든요. 급락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떨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약간 돌아가려는 움직임. 저기 여기서 21선을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갔죠, 어제. 자, 이 자리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보시면
21선을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잠깐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 굉장히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 바닥도 완전히 잡은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기가 이제 앞으로 그 3기 아메리카 준공되고 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2차 전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은 ESS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기 EV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지켜보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외 종목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개장 전에 그렇다면 주목해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수혜주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석유화학, 방산, 지금 정유가 생각보다 안 갔는데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석유화학하고 방산하고 그 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 즉 원전하고 전선 부문은 당분간은 조금 더 트렌드를 타고 움직일 것이다. 즉 추세를 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잠깐 쉬어갔던 화장품하고 게임주들, 자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여름 관련주로 역시 리조트, 그 다음에 숙박 이쪽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봤을 때 그동안 그 카지노주 바닥을 치고 했었는데 서서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주 단기적인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장기로도 그렇고 서서히 조금씩 이제 정리받으시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연이어서 좋습니다. 건설주가 오랜만에 웃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서울시 어제 집값, 그다음에 이제 구매 건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건설주들이 집중을 받는 모습 보이는데, 어쨌든 국내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그다음에 DLENC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에 대한 얘기도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건설주들이 좋은데요. 이거를 그냥 단기적인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계속 연결되면서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IFRS가 제일 컸었거든요, 사실은. 그 IFRS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연결 재무가 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건설회사들의 재무가 급격히 나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고금리, 거기다가 미분양 사태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약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거의 그 바닥권에 지금 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첫째 아까 말씀하셨던 GS, 대우, 그다음에 DLENC,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원전주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자, 원전에 시공 경력이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첫 번째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플랜트들이 나오는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해외에서도 역시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재나 낙재는 싸그리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두들겨 맞아봤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네, 바닥에서 지하실까지 보고 거기서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저승문이 보이죠. 근데 저승문까지는 아직까지는 볼 일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건설도 이 생각을 또 못했었네요. 원전 관련된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승부주 왠지 느낌상으로는 건설주에서 나올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오늘의 그러면은 승부주 어떤 것이 있을까? 대우건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우건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신세 많이 진 종목. 네. 제가 저를 살려준 회사, 네. 자, 그 대우건설, 건설 관련주, 그 다음에 국내, 미국 해외 플랜트, 그 다음에 종합 토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리비아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나온 여러 가지 공사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플랜트하고 또 원전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시공 경력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사실상 바닥을 치고 조정이 끝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혜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모멘텀, 두 번째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그 요소 비료 플랜트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난주기로 소문난 옛날에는 카다피 때는 잘 줬는데 요즘 안 줘요. 그래가지고 리비아 공사 때문에 조금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1분기, 2분기에 선반영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고 여기에 돌아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바닥을 쭉 치면서 완만하게 꺾어져 내려갔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쭉 완만하게 내려갔었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 즉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갔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바닥을 잡고 돌리키는 모습, 지금 보면은 드디어 241선까지 돌파를 하고 어제 급등이 나왔죠. 자, 여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야말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1조 7천억짜리 시총인데 이렇게 바닥을 잡고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랬을 땐 뭐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 시초가 4,260원 혹은 시초가에 들어가셨을 때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4,700원까지 우선 먼저 봐드리고요. 여기 4,7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다 그랬을 경우 여기에서 다음 자리, 자, 5,16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가 라인을 여러분들께 드리자면요, 약간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 즉 4,000원대까지 일단은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4,000원대까지 한번 보시고 이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승부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대우건설이고요. 플랜트 전문 기업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을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비아 공사 악재는 또 이미 선반영이 완료됐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목표가로 4,7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선이 이탈하지 않는지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라운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수익률부터 봐야 될 텐데요. 네, CG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어제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표님, 근데 LG전자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실적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LG전자뿐만 아니라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모든 네. 계열사들이 너무 좋은 모습. LG엔솔만 빼고요. 네. 죄송합니다. LG엔솔도 좋아지겠지만. 네. 그래서 LG그룹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인데 네. 근데 LG전자가 관심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근데 저는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 시장을 좀 보시면 러셀 지수가 미국 증시 어저께가 또 보면 거의 2.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1시까지 1.2% 정도 상승하는 걸 보고 이제 그때 누웠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또 한 0.5% 미만으로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힘을 받는 구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줄 때는 이거는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는 방산주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을 네. 정도로 아주 뜨거웠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도 여기에서 방산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저께 이제 그 방산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뿐이 아니라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다 좋았죠. 네,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코츠 테크놀로지 상승을 좀 했는데 이제부터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7,000원 돌파를 성공한다라면 충분히 뭐 3만 원까지 단숨에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한 2만 5천 원 정도 24,5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24,500원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좀 이탈을 한다라면 그때는 다시 또 추세가 횡보장세 밴드가 상단이 27,000원, 하단이 한 22,000원 정도의 밴드를 형성해 놓고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이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1승이 네. 올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오른 이유를 찾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 대장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오른 걸까요? 1승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대왕고래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LNG 재기와 관련해서 1승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특히 이제 육상류, 해상, 육상 둘 다 설치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고요. 트럼프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에너지 개발을 조금 더 장려하는 정부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석유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허용을 되게 많이 하는 정부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1승이 상당히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지금 전력 관련주들도 어제 계속 트럼프인데 네. 계속 키워드가 트럼프인데 전력 설비 관련되고 또 일진전기가 네.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신고가 부분에서 이제 잘 버티면서 이제 다음 신고가를 향해 달리는 모습인데요. 네. 좀 더 도전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은 다른 전력 변압기라든지 전선주의 주가하고 전기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제가 그때도 추천을 해드린 게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하방지선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으로 이슈가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일진전기가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3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급등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25,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또 다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비중 조정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소한 저는 한 70% 이상은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조절하면서 가되 일단은 70% 정도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본 정부가 반일 감정에 좀 부담을 느껴서인지 일단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사실상 철회를 한 것으로 나왔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주가를 봤을 때 한 0.86%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사실 주가에 반영된 내용도 아닐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일본 정부가 뭐 지분 매각을 일부 좀 철회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매각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미 지금 지분을 정리하지 않아도 네이버가 일본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이 다 일본인으로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명 있었던 한국인 이 사진도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목적 달성은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분 정리야 나중에 하면 되는데 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의사 결정을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여기서 더 강하게 강공 노선을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면서 뭔가 유화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같고 네이버가 주가가 못 올라간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매각 명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행정 명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미 이사진이 교체됐다는 거 또 하나는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 인하가 성장주의 상승을 혹은 중소형주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러셀 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 3거래일 동안 거의 뭐 한 6, 7% 이상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미 성장을 해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성장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안 좋은 사례들이 있죠.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상장을 했을 때 기존의 카카오 주주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을 볼 수밖에 없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는데 기존 네이버 주주가 어떤 실익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해서 네이버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주가를 올리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지금 어마어마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14만 7천%예요. 14만 7천%.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유보율을 보신다면 제가 8천%인가 그 8만 %인가요? 예. 2만 %네. 2만 2천%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현금을 다 일정 부분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쪽으로 간다라면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엿보이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4년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매수하신 종목인데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저가 매수한다고 사셨다가 계속 지하를 내려가니까 지금 많이 답답하신 상황인데 어쨌든 네이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아보시면은 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마지막에는 수혜를 받을 겁니다. 순서가 뒤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만 버티시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빛을 볼 날이 온다.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관련돼서는. 자, 그리고 유차희 대표님. 요즘에 예전에 2017년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시장 자체가 24시간이다 보니까 새벽에도 잠 못 자고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피격을 당하면서 네. 그날부터 지금 기술주에 투자 우리 서학 투자자분들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 저는 뭐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수반대에서 움직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 거는 실체가 없는 테마는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엄청 많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시 과거의 주가로 회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 최근 1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상승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옆으로 정말 좁은 박스권 23만 원 중심으로 해서 그냥 별 의미 없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이닉스를 이제 버려야 될 것인가 말하는 거는 조금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것뿐이지 주가가 꺾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면서 뭔가 기대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는 게 우려감도 있는 게 기존의 성장률을 못 보여주면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서 주가가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실적으로 그런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라면 또 저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도 일단은 온기가 좀 돌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표님, 그럼 두산그룹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산로보틱스가 상승하고 에너빌리티는 하락을 했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로보틱스는 하락을 하고 에너빌리티는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하루 만에 또 뒤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에 좀 과하게 오른 감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뭐 못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정말로 금요일에 저도 이 종목 그 두산 인프라코, 두산 로보틱스, 뭐 두산 밥캣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혼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두산 계열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똑같기보다 오히려 더 좋죠. 왜냐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어느 정도 흑자가 나오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두산 밥캣의 어떤 흑자, 그러니까 수익 현금을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화가 되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기세 좋게 상장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5조 원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아직까지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고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현금이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두산 밥캣을 가져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두산 그룹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최적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밥캣을 옮겨주는 거고 또 두산 밥캣 주주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무슨 소녀소녀 가장도 아니고 안 좋은 기업을 계속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냐. 그 자금이 사실은 주주들 배당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가격이 엄청 주가가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주주들의 좀 혼란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재무 안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성장을 한다, 매출이 급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어저께는 상당 부분 또 되돌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본다라면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당분간은 높은 변동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그룹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단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대응법입니다. 워낙 요즘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장 방송할 때 오전에 이 테마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오후 되면 꼬리 달면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 한 2주 정도 시장을 보신다면 정말 순환매가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이걸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강한 이슈가 나오면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정말 한 달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어저께 급등을 했더라도 오늘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내가 지금 어저께 좋았다고 오늘 말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빠르게 움직일 텐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말을 하기가 주제를 선정하기가 되게 좀 어렵다라고 저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 힘들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을 보시면 여러 개가 좀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 어쨌든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 가지고 종목이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그룹사들 혹은 수출입 그쪽 관련된 기업들은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매월 수출입 동향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지역별로 뭐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뭐 경기도 지역 뭐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그쪽에 공장이 있는데 이쪽에 수출 그 물량 그
관련된 상품의 수출이 많았다. 그러면 그 기업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일정 부분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맞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그런 것들이 좀 불러일으키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 예를 금리죠. 금리가 지금 어저께 파월이 약간 수습했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러니까 말은 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뭐 물가 안 봐도 된다 이런 발언들, 이젠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당장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한 2주 뒤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 지금 패드워치 같은 거 보시면 9월 달은 이게 동결이 제로입니다. 아예 인하가 100%로 찍힐 정도로 지금 빠르게 금리 인하가 갑자기 이것도 한 2주 사이에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또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이게 뭐 음모론이든 뭐든 이 피격 사건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원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 당선에 앞장서 나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또 어저께 급등세를 보여줬죠. 근데 이게 또 얼마 연속성을 띌지는 저는 또 봐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원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빠른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는 모멘텀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확실하게 실적 장세로 들어가 버리면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는데, 아직 완벽하게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 좀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외부 변수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트럼프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사고를 일으키는 학생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원전 수주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원전 수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지 아직 금리 인하한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규칙한 외부 변수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에는 확실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에 급등했다고 해서 막판에 추격 매수했을 때 어저께 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급등가 너무 오른 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정말인지 아닌지를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지 대통령이 된 건 아니고요. 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재집권하는 거거든요. 2차 정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전에 퍼포먼스를 그만큼의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항상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안 했다, 오히려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 이슈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들, 실적 수급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 특히 조선 같은 경우 보면은 급등은 아닌데 야금야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시청자분들이 공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조정 주면 사야지, 조금 눌려주면 사야지 하는데 안 눌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도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반도체 소부장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눌리면 사야지 하는데 사실은 눌림을 안 주고 있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의 가격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야지 하면은 다음날 급등. 어제도 삼성전자가 보합 혼조세 출발했다가 바로 3% 가까운 상승 마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확인됐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신이 된다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바이오주처럼 뭐 금리 인하 수혜지가 확실한 것들, 혹은 요즘에 제가 바이오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CDMO라든지 FDA 승인이라든지 혹은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 같은 거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슈가 좀 있다 그러고 관련된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약간 저점이 좀 확인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표적으로 나이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이백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조정의 가능성은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그 지아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행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저점의 하단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저점이든 오름 혹은 최근에 상승하고 행보하면서든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된 기업들은 우리가 손절가를 정확히 체크를 하고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얼마나 연속적일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선정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너무 작은 이슈들 그리고 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트럼프 관련해서 가상화폐 말씀하셨는데 가상화폐가 과연 정말 갈 수 있을지 또 그럼 가상화폐가 간다라면은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해서 뭐 어저께 급등한 종목군들 보면 사실은 여전히 적자거나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시 트럼프가 나온다. 기존에도 가상화폐가 좋을 때도 주가가 못 갔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트럼프가 들어선다고 해서 실적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가 돌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다 보니까 외부 변수나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 보고 외국인 수급 보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조언을 좀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현대 로템 꼽아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승부주는 현대 로템입니다. 테마가 좀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단기보다는 좀 장기로 끌고 가야 되겠죠? 네, 뭐 그쵸. 한 중기적인 흐름들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43,000원, 44,000원 돌파가 된다라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이제 여러 사업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방산주라고만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디펜스 솔루션 사업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K2 전차,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KT 전차를 수출을 하고 있죠. 특히 전차가 현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경쟁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주문하면은 한 일주일 뒤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독일 전차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주문하면은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무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도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 180대 추가로 폴란드 수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전차 분야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 로템이 상당히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하철과 전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고속전철, 경전철 같은 철도 차량인데 어저께 이제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방산주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인프라 관련된 기업도 좋았습니다. 특히 의외로 러우 전쟁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재건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런 도로, 항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철도가 재건됐을 때 현대 로템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즈베키스탄하고 철도성하고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외 철강 및 자동차 생산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가 해외 공장 지을 때 현대로템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 보시면 인도에 IPO를 하면서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 또 멕시코 쪽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IRA라든지 이런 중국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현대로템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20조 이상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난 6월 17일 이슈가 나왔을 때 양봉이 나오고 대규모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목요일에도 한번 양봉이 나오고 대량의 거래 발생했고 어제도 양봉 나오면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때마다 외국인이 100만 주, 200만 주씩 주식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매집은 잘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4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승부주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탄탄한 종목 승부주로 좀 주셨습니다. K2 전차 관련해서 방산주 모멘텀도 있지만 더불어서 철도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 오늘의 승부주로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승부주로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빠른 순환매 대응법 살펴봤고요. 방산과 철도 모멘텀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주로도 분류되면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의 목표가로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2라운드 끝내고요. 저희는 또 유창희 대표님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힘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2주식에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2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 짚어주시죠. 일단은 오늘 3기 EV랑 DR텍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보고가도록 할 건데요. 이 3기 EV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 대선 반사익 수혜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11월 다가오면서 이제 미국의 재선이 이제 또 다가오죠.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대선이 다가오면은 그 관련된 특정 인물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든지 수혜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의 수혜주로서 이런 테마주들 움직임이 나와주기도 하는데 현재 이제 3기 EV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이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되는 반사이익이 수혜주인데 지금 왜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원래 기존에도 이제 연설을 했을 때 이제 뭐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두 사람의 연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와준 모멘텀이 뭡니까?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제 피격, 이 총살 아니죠. 피격 관련돼 있는 좀 이 모멘텀의 편도 그렇고 피격 관련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지지율이 다시 한번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기존에 이제 잘 뭉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도 뭉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기존에 원래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높았던 지역에서조차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막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기정사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반사익 수혜주로서 이 3기 EV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11월이 대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7, 8, 9, 10, 11일이죠. 그러니까 5개월 정도, 5개월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기 EV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최저가에서 매수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차트가 진짜 완전 생 바닥입니다. 최근에도 이 최저 2375 최근에 최저를 찍었을 만큼 완전 말도 안 되는 신저가 구간에서 지금 뭐가 나와줄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미 대선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 3개월 정도 진짜 올라가면은 다시 과거의 고점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저를 찍는 구간에서 최근 다시 한번 윗골이 달아주는 모습까지 나와준 거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기 EV라는 종목은 현재 원래 2,600원 정도가 강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였는데 이게 이탈하면서 저항이 됐거든요. 2,600원 아래로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수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해당 종목 이제 뭐 목표 가격을 일단 5,000원대 뚫어내면은 더 크게 갈 거긴 하지만 5,000원대 좀 보시면서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일단 뭐 2,200원으로 완전히 신저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3기 EV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DR텍이라는 종목이에요. DR텍이라는 종목이고 DR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DR텍 뭐뭐텍이라는 기업 자체는 제약바이오가 아닙니다. 보통 뭐뭐텍이 붙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 섹터로 엮이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DR텍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충분히 받아가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보통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파월의 이제 연설을 이번 발언을 봤을 때도 지금 이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2%까지 기다렸다가는 경기가 다 박살난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사이를 많이 받아요. 특히나 보통 이 고금리 정책이 지속될수록 이 제약 바이오들이 원래 이 투자를 받아야지만 뭐 할 수 있다. R&D,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투자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이 제약 바이오들한테 늘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는 늘 제약 바이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DR텍 같은 경우 사실 자회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더 크다 보고 있어요. 이런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건 면역 항암제라든지 항암 관련된 암이 엮여야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회사 시스바이오젠을 통해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DR텍 제약 바이오 관련된 반사익 자회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눌림 이후 재조정, 눌림 조정 후 반등 기대라는 게 보면은 이 과거 저항대 돌파하자마자 터치하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눌림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에서 매수 가격도 본다라고 하면은 4,250원 아래서는 얼마든지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4,250원 아래서 접근해 보시고 목표 가격 8,000원에 손절 가격 2,500원 보시고 대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3기 EV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국내 안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인맥주 찾기에도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5,000원, 손절가로 2,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DR텍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엑스레이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암 조기 진단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품을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로 8,000원 이상, 손절가로는 2,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그리고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제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미국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중에도 오늘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관련주들 흐름 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우선 트럼프 어제 가장 시장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종목별로 등락폭이 좀 많이 커졌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 피격 사건 이후에 어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트레이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와 관련주에 대한 유동성이 좀 잠깐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런 좀 안 좋은 이슈 전에 우선 대선 토론에 대한 1차가 좀 끝났던 상황에서 이 트럼프 쪽에서의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테마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예비 후보자가 그 전에 당선이 됐었을 때의 종목별로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슬림화가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소극적인 어떤 주도주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더 테마보다 일반 테마보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라기보다도 이 채권 쪽에서의 원전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 원전주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아졌던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런 방산주 또 이제 그 원전주 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던 게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그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도 덜 올랐었던 종목 쪽으로 공략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분류가 좀 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체코 쪽에서의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 내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한다면은 제가 보면은 이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트럼프 수혜주 외에 어떤 실적과 이슈적인 모멘텀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특히 방산주는 가장 1순위라고 좀 될 수 있겠고요. 우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 같은 이 방산주에서는 이 호재로 작용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방산주 같은 경우가 트럼프 수혜주의 가장 1순위라고 좀 될 수 있겠고, 뭐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